선글라스를 끼고 오픈카를 드라이브하는 청년들, 화려한 화장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학 캠퍼스를 활보하는 여성들. 영락없는 1970년대 미국이나 유럽의 모습 같죠?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중동의 화약고로 물리는 나라, 이란의 실제 과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이란이 불과 5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사람은 팔레비 2세, 정식 칭호로는 샤한샤, 즉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엄청난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팩트 하나. 팔레비 2세는 사실 한번 국민에게 쫓겨난 왕이었습니다. 1951년 이란의 모사데크라는 민족주의 총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라며 영국이 독점하던 이란 석유를 국유화해버립니다. 국민들은 열광했고 팔레비는 눈치를 보며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953년 상황이 뒤집힙니다. 미국 CIA가 직접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작전명은 아약스 작전. 이란 군부와 깡패 집단을 동원해 모사데크를 축출했고 팔레비는 미국의 손을 잡고 화려하게 귀환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직접 손으로 짓밟아버린 그날을요. 그렇게 권자를 되찾은 팔레비는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팔레비는 1963년 야심찬 근대화 프로젝트를 선언합니다. 이름하여 백색혁명.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전국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즉위 당시 문맹률 95%를 60%대까지 낮췄고 테헤란은 중동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 팔레비는 전 세계가 경악할 파티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창건 2500주년을 기념한다며 사막 한복판 고대 유적지 페르세폴리스에 초대형 황금 텐트를 세우고 69개국 200명의 국왕과 대통령을 초청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식재료는 전부 파리에서 공수했습니다. 샴페인만 2만 5천 병이었고 5일간의 파티 비용은 당시 돈으로 2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달합니다. 그 시각 이란 농촌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이 멀리 보이는 어둠 속에서 분노는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개혁의 이면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팔레비는 1957년 비밀경찰 사바크를 창설했고 이 조직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사바크는 반정부 인사, 지식인, 대학생, 성지자를 가리지 않고 감시하고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1978년 당시 이란의 정치범 수는 최소 2,200명. 이 숫자는 개혁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거리에서 왕을 비판하면 다음 날 사라졌고 이웃이 밀고 하면 가족 전체가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혁명을 조직한 도구가 무엇인지 아세요? 총이나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망명 중이던 이슬람 지도자 호메이니는 한 가지 전략을 씁니다. 자신의 연설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이란 전역에 몰래 유통시킨 겁니다. 테이프는 시장 상인을 통해, 성전을 통해, 가전집 부엌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바크는 방송과 신문은 통제했지만 수백만 개의 카세트 테이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세계 최초의 미디어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팔레비를 몰아내라. 미국을 몰아내라. 곪은 것은 반드시 터집니다. 1979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1978년 시위가 전국을 뒤덮습니다. 자유주의자, 공산당원, 대학생, 노동자, 성지자. 평소 같으면 한자리에 앉지도 않을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팔레비 타도. 팔레비는 유혈진압으로 버텼지만 1999년 1월 수천 년 이어온 페르시아의 왕위를 버리고 이란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보름 뒤 수백만의 환호 속에 호메이니가 귀국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호메이니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이란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란입니다.
미니스커트는 하루아침에 검은 히잡으로 덮였고 서양 팝은 금지됐으며 술은 범죄가 됐습니다. 헌법보다 이슬람 율법이 우선하는 신정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혁명 9개월 뒤 1979년 11월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합니다. 미국인 외교관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옥류됩니다. 이 사건 하나로 미국 대통령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고 미국과 이란은 지금까지도 국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독재, 빈부격차, 비밀경찰, 반대파 탄압. 그런데 혁명 이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한 일을 보면 이 목록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팔레비의 사바크 자리에 혁명 수비대가 들어섰습니다. 반정부 인사는 여전히 체포되고 처형됩니다. 석유 수입은 여전히 소수 권력층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2022년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뒤 돌아가자 이란 전역에서 다시 시위가 터집니다. 여자, 생명, 자유. 구호만 바뀌었지만 이란 국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무리하고 부패한 서구화가 극단적인 종교국가를 만들었고 그 종교국가는 자신이 타도한 왕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이란. 하지만 거리로 나오는 이란 국민들의 눈빛은 5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50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복잡한 세상의 팩트를 꽉 채워드리는 채워진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지식도 채워가세요.